이번 시간은 건축기사, 산업기사를 대비한 건축 시공에 관련된 출제 경향 분석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그 교과서에 보시면 맨 앞에 나와 있는 그런 인터넷 강의 소개가 나와 있고요. 수험생이 알아야 될 출제 경향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건축 시공책은 요 중간에 5개년 출제 경향 분석이 또 나와 있어요. 그게 최신의 것을 분석한 자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맞다.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공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때 시공 과목의 특징이라든지 시공 과목의 성격 또 어느 단원이 중요한지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시공 부분에 있어서는 12장으로 책이 구성이 되어 있다. 총론, 관리, 가설, 지반조사 이렇게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이라는 것은 총론 관리에 해당이 되는데 총론 관리는 15.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 안의 수치는 산업기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문제수로 따졌을 때 약 3문항 5%가 한 문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3문항 산업기사는 약 2.8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론 관리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좀 해두시길 바라고요.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여러 과목이 있는데 요 총론이라든지 관리 부분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과목이다. 가설 지반조사 이거는 산업기사 쪽에서 조금 더 출제 확률이 좀 높습니다. 3장 토공사 기초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기사가 조금 높지요. 1% 정도밖에는 차이가 안 나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4장 철근 콘크리트 공사죠. 그래서 구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공에서도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무려 23.7%, 건축기사, 산업기사는 26%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산업기사 쪽에서 더 많이 나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 4장 철근 콘크리트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철골은 필기시험에 5장이 철골인데요.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건축기사 같은 경우에는 시공, 실무, 일반 이런 거가 거의 60% 이상이 우리 시공에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요. 참고로 좀 알아두시고 시공 실무만 따졌을 때 그렇고 적산이라든지 공정을 포함했을 때는 전체 2차 실기에서 시공이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80% 이상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장이 조적공사 마찬가지 6%, 6.7%. 그 다음에 7장 2%, 7%. 산업기사에서 조금 더 많이 나오죠. 그래서 7장까지가 사실은 전부 다 구체공사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관리에서부터 구체공사까지가 전체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건축기사 같은 경우는 66% 정도가 출제가 되고 산업기사는 70% 정도 이상이 구체공사에서 출제가 된다. 7대 3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나머지가 30%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죠. 단 2차 실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은 필기를 설명드리는 것이고 실기 같은 경우에는 이 퍼센테이지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거의 80%, 85%가 구체공사까지 출제가 되는 퍼센테이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뒷부분에 있어서 조적공사 이후에 있어서는 석공사서부터는 재료의 특징을 물어보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석재료, 목재료, 지붕, 방수재료, 미장, 타일, 창호, 유리. 그래서 뒷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방수, 미장, 유리, 그 다음에 기타 공사 중 도장, 커튼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있어 가지고 8장은 지붕 및 방수 공사, 그 다음에 9장에 있어 가지고는 미장 타일 공사, 10장은 창호 유리. 창호는 거의 안 나오는데 유리가 많이 나오죠. 기타 공사가 9%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타 공사 중에서는 요 도장 공사라든지 커튼월 이런 것들이 있고요. 12장이 적산사항에 대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적산사항은
기본적으로 5%가 한 문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많이 나왔을 때는 두 문제, 적게 나왔을 때는 한 문제, 그 다음에 안 나올 때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해두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정리를 좀 해두실 거는 역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철근 콘크리트, 두 번째 총론 관리다라는 거, 그 다음에 토공사, 기초공사나 조적공사가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출제가 된다. 구체공사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고 넘어가 주시길 바라요. 요거는 10개년 관련도 출제 문제를 모아놨기 때문에 그 5개년에 있는 수치하고 조금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 파악을 좀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1장 총론관리 12장서부터 주요한 내용 설명을 드리고 또 출제 문항수라는 것이 있는데 총론관리는 건축기사는 약 3문제, 그 다음에 산업기사는 2.8문제 이렇게 돼 있는데 총론 쪽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계약제도, 그리고 계약제도 중에서도 공동도급이라든지 턴키, CM, 그 다음에 BOT, 실비청산, 또 이 단가와 정액 도급의 비교, 이런 것들은 중요하다. 또 입찰 및 계약 서류, 입찰이라는 것은 도급업자를 선정하는 절차예요. 관리 쪽에서는 공정관리와 품질관리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네트워크 공정 이론이 공정관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품질관리, QC, 퀄리티 컨트롤에 대한 일반론 정도만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두시면 되겠고요. 가설 및 지반조사는 산업기사가 조금 더 출제 확률이 높은데 공통가설, 또 직접 가설로서 비계, 지반조사에서 대표적으로 표준관입시험이라든지 베인 테스트, 그 다음에 지내력 시험, 이런 부분에 관련된 사항들이 출제 확률이 높고요. 또 최근에 와서는 보링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옵니다. 토공사, 기초공사는 기본적으로 터파기 방법의 아일랜드 컷과 트렌치 컷, 또 흙막이 공사에서 어쌍카, 슬러리월, 탑다운, 기초공사의 일반적인 언더피닝 공법과 말뚝공사의 시공법과 내용, 이런 것들이 주되게 있는 겁니다. 철근 콘크리트는 역시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죠. 근데 내용도 상당히 많아요. 철근 공사 거푸집, 또 콘크리트를 구성하는 재료에는 이런 골재, 그 다음에 시멘트, 혼화재 이런 것들이 있고, 콘크리트에 배합, 운반, 타설, 조인트 처리, 내구성 저하 이런 것들이 있고, 콘크리트의 종류가 있는데 콘크리트 종류는 필기시험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되는 대표적인 챕터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고요. 철골은 그다지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는데 공장 가공의 일반적인 순서, 농막이체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역시 제일 중요하고, 각종 접합에 있어서는 용접 접합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제일 많이 출제가 되고요. 철골의 현장 세우기에 있어서는 앵카볼트 매립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초상부 고름질, 세우기용 기계에 대한 내용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조적공사는 낫장을 쌓아 올린 이런 공사고 역시 하중을 받아줄 수 있는 구조체 공사에 속합니다. 벽돌공사, 블릭, 그 다음에 블럭, 돌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공 일반사항, 주의사항 정도 중요한 내용들을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특히 돌공사 이후로는 건설 재료학이다 이렇게 볼 만큼 재료에 대한 특징을 많이 물어보고 있다라는 시험 문제의 특징을 잘 확인을 좀 해 두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 목공사는 역시 건축기사는 상당히 비중이 작죠. 목재의 성질, 특히 함수율, 섬유 포화점 이런 내용들을 꼭 확인을 좀 해두셔야 되고, 목재의 방부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음 맞춤 목재 제품 시공법 별로 많이 안 나와요. 뒷부분 여기까지가 구조체 공사, 7번까지가 구조체 공사고요. 뒤에 부분은 기타 공사인데 방수공사에 있어서 방수공법의 종류, 그 다음에 비교, 아스팔트 방수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미장과 타일의 그런 어떤 재료적인 분류, 공법, 시공 일반사항 이런 것들을 다룹니다.
창호 유리공사에서 창호는 별로 안 나오는데 최근에 와서 유리공사, 로우 이 유리라든지 안전 유리, 유리의 그런 재료적인 특징과 주성분 이런 것들은 반드시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고요. 기타 사항 중에서는 도장공사, 급속공사, 합성수지는 거의 안 나오고 커튼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잘 기억을 좀 해두시죠. 특히 최근에 출제 경향은 옛날에는 압도적으로 철근 콘크리트가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요즘엔 기타 공사도 꽤 나오는 그런 유형이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시험 문제에서는 콘크리트 공사가 2문제, 3문제밖에는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출제가 요즘에는 기타 공사에서도 골고루 출제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까다롭게 좀 다루셔야 될 부분이 적산사항인데요. 적산사항은 아까 얘기했듯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2문제, 그 다음에 적게 나오면 1문제 안 나올 때도 있는데요. 한두 문제를 맞추시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노력과 정력을 낭비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적산도 정산 총칙, 공사비 구성 항목이라든지 할증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 적산 견적의 종류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적산에 있어 가지고는 어떤 특정하게 적산을 하는 요령,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 두셔야 되는 공사비 구성 요소, 할증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한두 문제를 맞추시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학습을 해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산정 공식이라든지 원칙을 알고 계셔야 응용해서 푸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물론 암기를 해 두셔야 되는 내용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내용도 있다. 많이 나오는 적산사항은 가설, 토기초, RC, 철근 콘크리트, 철골, 조적까지가 많이 출제된다라는 것 정도를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이렇게 건축 시공의 필기 출제 유형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건축 시공은 과목의 특징이 있어요.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산업기사는 필기만 보시면 되겠는데 건축기사를 보시는 분들은 2차 실기에서 거의 80%와 관련이 있는 것이 건축 시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굉장히 다종다양합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도 관리 부분도 배우고 시공 강론도 배우고 또 기술적인 기준도 나오고 공법의 일반적인 주의사항, 교과서에 기록된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적산사항도 있고 공정관리사항도 있고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자칫 혼돈에 빠지실 수 있는 그런 과목에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노력한 거에 비해서 대단히 점수가 안 나오는 이런 과목이 대표적으로 시공 과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해두시죠. 더군다나 요즘에 나오는 시공 과목들은 문제가 틀리게 출제되는 문제들도 많고요. 또 새로운 출제 문제로서 기존에 나왔었던 거를 좀 응용하거나 바꾸거나 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예전에 많이 봤었던 그런 출제 유형이 사실은 12문제에서 13문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8개, 7, 8개는 거의 새로운 유형이 매번 출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시험 문제다라는 거 파악을 좀 해두시죠.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진위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판단형도 있고 진위형도 있고 비교형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출제 유형이 있는데 올바른 게 뭐냐, 맞는 것은 또 잘못된 게 뭐냐 이거를 묻는 이런 거죠. 그 대신 올바른 게 뭐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조금 더 까다로운 그런 문제로 보시죠. 또 한 가지 최근에 와서의 시공 문제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용어의 설명과 정의. 얘는 계약 제도를 물어보거나 공법을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기준을 물어보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 공식, 산정식. 이 산정식에 대한 것들은 주로 적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루는 것이고 단위와 공식은 거의 출제는 하지 않지만 한두 개 정도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용어 설명에 관련된 거 제가 요즘에 나오는 문제를 다 체크를 해가지고 한번 리스트를 보니까 거의 400개 이상의 문제에서
용어 설명 정의가 대단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용어 설명에 대한 거 꼭 확인을 좀 해두시고, 기준, 규정, 시방서의 기준을 묻거나 KS 기준을 묻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기준, 규정 나와 있는 것 그대로 답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암기사항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공은 꼭 공법을 이해해야 푸실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냥 단순히 암기해서 바로 적는 이런 내용도 있고, 용어의 정의를 정확히 알아둬야 되는 내용도 있다. 계산 문제는 역시 적산에 관련된 내용들이 제일 많은데, 계산 내용 문제는 역시 많지는 않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적산을 산출하는 수량 산출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수량을 산출하도록 딱 정해놓은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알아야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 네 번째로 공법의 일반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작업 순서를 물어보는 거, 또 기계 기구의 설치 위치를 물어보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장단점, 특징, 공법에 대한 특징, 계약제도에 대한 특징, 입찰제도에 대한 특징,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역시 공법의 일반상, 순서, 장단점, 대표적인 시험 문제 출제 유형이다. 기준, 규정을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장비, 기계, 기구, 명칭, 특징, 용도,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대표적으로 임팩트 렌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력볼트 조임에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고, 가이데릭, 스티블 레그데릭, 진폴 이런 것들은 철골의 양중에 사용되는 기계죠. 기계 장비. 그리고 파워 쇼벨이라든지 크람쉘 이런 것들은 토공사의 대표적인 장비, 이런 것들인데, 그런 내용들을 잘 확인을 좀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종류, 요소, 항목, 공법의 종류, 그 다음에 방법의 종류, 또 증가되는 요소냐, 감소되는 요소냐, 또 워커빌리티를 지배하는 요소냐, 아니면은 해당되지 않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주되게 많이 나오는 것은 용어의 정의와 설명, 기준, 규정, 그 다음에 공법의 일반사항과 순서, 특징, 장단점, 이런 것들이 주되게 시공에서 다루는 그런 내용이고, 적산 사항에 있어서는 역시 한두 문제 맞추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추가로 학습을 좀 해 두셔야 된다. 그 대신 자주 나오는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푸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시공 과목은 최근에 와서 굉장히 좀 골치 아픈 이런 과목에 해당이 되는데, 어떻게 학습을 하실 거냐, 학습 전략입니다. 첫 번째, 인식을 하셔야죠. 무엇을 인식을 하셔야 되냐 하면, 시공 과목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건축기사 같은 경우는 시공 1차 필기시험은 합격한 후 다시 도전해야 되는 2차 실기 과목에서 건축기사의 경우 실기 과목의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 물론 적산이라든지 공정을 다 포함을 해서, 특히 필기 때 제가 강의를 드릴 때 공정, 적산에 대한 내용들도 다 설명을 드립니다. 따라서 건축기사 합격의 80% 이상의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시공이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을 좀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중요 과목이 뭐다? 건축 시공 과목의 중요성과 그 특정을 파악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공 과목은 단순한 암기 과목이 아니다. 시공은 총론과 관리, 시공 강론, 건설 재료학, 견적 적산 등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총론 중 계약 입찰은 각 방식의 정의와 용어를 암기를 해야 되고, 특징은 각 계약 방식 입찰 내용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무조건 암기를 하는 과목은 아니고, 이해와 암기, 규정, 또 산출 내용, 이런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아셔야 되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견적과 적산은 실제 실무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왜? 건축주가 내가 그러면 이 건물을 짓는데 얼마가 있어야 되는지 예산 편성을 좀 해주시오 라고 했을 때 대답을 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우리 기본적으로 견적과 적산, 또 우리가 그 공사를 수주한 금액이 있는데 얼마 정도면 내가 순수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액츄얼한 그런 금액이 될지,
실행이 얼마가 들어갈지를 다시 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재료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주문을 해야 재료를 사다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실무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하나 시험에 있어서는 그다지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 최근에 NCS 규정에 의해서 국가 직무 표준 규정에 의해서 출제를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는 실무형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죠. 실제 공사 현장에서 내가 관리자로서 어떤 관리를 진행을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렇게 문제가 되었을 때는 실무형 문제까지 좀 대비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시공 강론에서의 기술적 기준 표준들은 암기를 요하나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 순서 방법, 사용 기계 기구 장비, 부속 재료들이 혼재되어 등장하므로 공법이나 용어의 정의, 상용 용도, 장비 명칭 등은 선행 학습을 하여야 종합적 이해가 가능하다. 그래서 예습도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거 잘 기억을 좀 해두시죠. 시공의 성격. 시공 과목은 단순 암기 과목이 아니다. 건설 재료학은 조적공사 이후 석재로부터 건설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물리적, 역학적 특징을 먼저 이해하고 학습한 후 문제를 풀어보아야 된다. 견적 적사는 공사비 구성 항목, 할증령 등의 암기가 선행되어야 되고 적산 기준, 방식, 최소한의 산정 방법과 공식을 숙지하고 있어야 물량, 수량을 산정하고 문제풀이가 가능하다. 암기와 이해가 병행되어야 되며 여러 요소가 산재되어 복합적, 종합적 내용의 파악이 요구되는 과목이다. 꼭 확인을 좀 해두세요. 따라서 5단계 합격 정략이라는 것이 있어요. 출제 중요도를 먼저 파악하라. 설명을 드렸었죠. 두 번째로 책에 있는 5개년 출제의 분석표에 따라서 자주 출제되는 분석과 출제 비율을 파악해서 학습의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 조적공사까지 65% 정도, 또 목공사까지 포함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산업기사는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장별 출제 경향 분석과 각 단원별 학습 방향 내용을 참조해서 중요 출제 내용을 파악한 후 학습을 반복하셔야 됩니다. 책 내용에 보시면 항상 챕터 넘어갈 때마다 1. 총론, 1. 건축기호 시공의 개요, 학습 방향, 그래서 중요한 출제 기준 내용들이 다시 써 있어요. 그거를 우선 파악을 해 주셔야 된다. 3단계 시공에서 색깔을 달리한 중요 부분 암기사항을 숙지한 후 관련도 문제풀이를 병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공책에는 이렇게 색깔을 달리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암기를 좀 해두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관련도 출제 문제 풀이를 하시되 최근에 출제된 문제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 최근에는 많이 나온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출제 확률이 가장 높았던 블랙박스 내용으로 다시 한번 주요 내용을 복습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출제 확률이 가장 높았던 블랙박스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이거는 요약 정리를 해가지고 별도로 강의를 드리는 교재가 있습니다. 5단계로 이제 시험을 보시기 전에 틀린 문제에 대한 오답을 정리하고 기출문제의 완벽을 기하고 시험 전 최종 총정리, 책의 색깔을 달리한 부분을 집중 숙지한 후 시험에 합격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5단계 합격 전략에 대한 것까지 PPT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태까지 과정을 요약 정리를 하면 시공 과목의 성격, 시공 과목의 특징, 중요하게 제일 중요한 그런 어떤 과목과 중요도, 또 학습 전략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들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최근에 시공 문제 자체가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굉장히 많이 안 나오는 이런 대표적인 과목이고 종합적인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대비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는 과목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 시공 출제 경향에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어요.